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신속하고 깊이 있게 파고드는 월요일 직송 뉴스. 오늘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 경남 변호사협회 조아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직송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선 넘은 피식대학입니다. 코미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두 분도 좋아하시죠? 어떻습니까? 저는 구독자입니다. 네. 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채널이라서 구독 누르고 영상을 꼬박꼬박 챙겨보는데요. 찐 팬입니다. 이 채널에는 이 메이드 인 경상도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경남 도민이기도 하고요. 또 한 달 전에는 이곳 창원이 또 다뤄지기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인 저도 이제 최근 영상에서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유쾌와 불쾌의 사이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을 넘었군요. 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피식대학 채널에서 경북 영양군 소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에서의 피식대학 멤버들의 언행이 논란이 됐습니다. 멤버들은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라며 영양군의 잘과점, 식당, 마트 등을 방문했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맛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영양 지역 풍경, 강물에 대한 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비하성 발언을 해서 이제 문매를 맞았는데요. 이 재미를 위해서 조금 무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예의가 없다,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 댓글이 쇄도했고요. 구독자 수가 318만 명에서 306만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결국 피식대학은 지난 주말에 사과문을 올렸고 해당 영상은 지금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예, 며칠 사이에 10만 명 이상 빠지면 이게 엄청난 하락곡선을 그린 건데 그렇죠. 저희가 화면으로는 문제가 됐던 발언을 정리해드렸었고 그리고 또 사과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과문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뭐 특히나 영양 국민 중에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겠다라고 하면은 법적인 제재까지도 혹시 가능합니까? 좀 어려운 문제일 예.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지역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직접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고요. 예. 다만 어떤 식당을 찾아갔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식당 주인분이 이제 뭐 식당 나오고 화면에 나오고 식당이 어딘지도 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맛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좀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식당 측에서는 사실 뭐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영양군도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가 한 방송 인터뷰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식대학 영상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무리 코미디 프로지만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지역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룬 것은 부적절했다.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지역이 한 드라마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런 주제를 다루기도 했었는데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비춰지는 행동이나 뭐 지금 벌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요. 이분들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수상을 했었고 네. 그리고 국내외 팬들이 300만 명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분들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피식하고 넘어갈 수 있는 희극이 될지 아니면 이 양극화 균열이 그렇지 않아도 심한데 지역과 수도권에 있어서 이 균열을 더 벌리게 하는 비극이 될지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고요. 여러분의 판단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피땀 눈물 나는 전세 사기입니다.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이달 초 대구에서 또 한 명의 또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의 기자회견 장면을 담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4월 30일에 저는 이 자리에서 신탁 사기 피해자분이 한 분이 그 새벽 6시에 돌아가셨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저와 함께 이 피해 사실을 알리던 제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인은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네, 유서를
남긴 고인은 평소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목소리를 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비롯해서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다 세상을 등진 희생자는 모두 8명인데요. 이 대부분 성실하게 살아왔던 대한민국의 청년들, 이 평범한 2030 젊은 세대였습니다. 네, 전세 보증금이 청년들에게는 사실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울 것 같고요.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제 지인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이게 정말 저는 좀 가까운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전세 사기 범행 수법 보통 네.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증금 반환이 결국 안 되는 경우를 말하겠죠. 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깡통 전세 부분이 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시세 확인이 어렵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일 경우에는 사실 얼마짜리 빌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털이든 앱 검색해봐도 안 나옵니까 빌라? 신축. 신축은? 신축이니까 아. 네, 사실은 뭐 감정인들이 예.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거래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축 빌라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게 하거나 거의 차이 나지 않게 해서 전세 그 세입자를 구하는 거죠. 예. 그러고 그 매매를 한 소유권자는 세를 주고 난 뒤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사실 자기는 전세 보증금을 다 주고 집주인이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전 소유자는 그 전세 보증금을 받고 팔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3자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매매가 전세가가 같기 때문에 그냥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3자는 보통 자력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제3자는 왜 이 부동산을 받느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부동산 가액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가지 더, 전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좀 일정 부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을 또 나의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의만 단순히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만 피해자가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빌라에 들어가는 분은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 상황 자체가요. 뭐 한두 명이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뉴스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은 좀 어떤지, 우리 지역 상황 어떤지도 저희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단을 운영해 왔고요. 여기로 신청을 하면 국토부 심의를 거쳐서 피해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간 국토부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15,000여 건에 달하는데요.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410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 절반 정도입니다. 220건이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한 분의 증언을 좀 담아왔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2월, 1월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자취방이 이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15만 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집을 내놓겠다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죠.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바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집주인이라는 분이 이제 연락이 아예 두절이 되셨고, 집주인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했고요. 제가 입주민들을 제가 좀 모았어요.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중개 보조원 1명, 부동산 중개인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 방조, 범죄 단체 조직, 이렇게 해서 경찰이 고발을 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이분은 대출 전혀 문제 없다,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이 사기꾼들을 어떻게든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고, 그래 계속 싸울 겁니다, 저희는. 예,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얼마나 머리가 아플지 우리가 좀 대신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서 집주인이 제 전세 보증금 안 주면 이 사람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 해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반환을 못 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세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돈을 못 돌려줄 것을 적어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 당연히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이 돈을 내줄 수 있었다는 것을 집주인이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은 답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도 고소가 들어오면 당시에 집주인 입장에서 소득이 별도로 있었는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게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덜컥 이런 상황에 만약에 내가 처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네. 어떤 스텝부터 밟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권하시겠어요? 방금 그 전화 연결했던 인터뷰를 하셨던 피해자분처럼 집단 소송을 하시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가 있고, 임대인의 가족이 있다고 하면 사실 신병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합의금으로라도 그 전세 보증금 쪽에 돈을 또 마련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무런 가족도 없고 자본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미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경매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뭐 전세권 설정도 안 돼 있고 하다. 그러면 별도의 전세금 반환 소송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확정받게 되면은 임대인한테 다른 재산이 또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경매에 넘겨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에 보통 간다고 하는 게 마트 가듯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횟수 자체가 제한적인데 용어 자체도 잘 모르고 방법을 네네. 모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그런데 공인중개사도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할까요? 그 조직의 반응도 궁금해요. 어떻게 네.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도요. 네, 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협회 경남 지부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거절의 입장을 밝히셨고요. 예. 한편 경남도가 지난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 9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도내 각 지자체들도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을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도내 다세대 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의 증언을 먼저 들으셨는데, 이분의 피해 구제 활동에 앞장섰던 분이 계십니다. 김해시 의회 이미애 의원 얘기도 들어보시죠. 작년에 이제 피해 이 사례를 보고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공인중개사 관리를 위해 가지고 실명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라 이렇게 뭐 인증업소 지정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김해시에서는 이제 실명 사진을 갖다가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명찰을 착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모범 공인중개사 인증제를 갖다가 시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교육이라든지 지도 점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거래 신고 이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네, 관련 말씀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 오는 29일인데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정부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주택 도시기금을 활용해서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자 간담회 장면입니다.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박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망언이다, 뭐 대국민 사과, 사퇴 촉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이 선구제 후 회수 방식입니다. 변호사님 좀 더 풀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정부에서 피해자들한테 보증금 돌려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임대인한테 그 구상을 하든지 회수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그 피해자들한테 대한 구제 방법이 주택 경매되면 우선 매수권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출 저리로 해주겠다 이런 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전세 자금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 거액이기 때문에 평생을 모은 돈이거나 그리고 대출까지
조건까지 끼고 있습니다. 이 돈 회수 못 받으면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을 날리게 되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선 지원해달라. 예. 그리고 이후에서 정부에서 임대인한테 돈 받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또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네. 그런 빌라에 내가 딱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건 당연하고요. 잔금 치를 때 혹시 그 사이에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사이에 별도의 근저당권 들어온 거 없는지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또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전세가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뭐 80%, 90%, 100%가 넘는 부동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 선에서 찾아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매매가 전세가가 너무 붙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예, 피하라. 의미입니다. 예. 그게 깡통 전세가 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그 보증금 채권은 또 세금보다 더 후순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얼마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지 별도로 국세징수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대인에 대한. 기존에는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규정이 좀 완화됐습니다. 동의 없어도 되고요. 한 가지 더 전세 보증 보험 반드시 가입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가입되는 부동산에만 전세권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 미리 알아볼 게 많네요. 네. 네, 갑자기 맞습니다. 두려워지는데요. 네. 준비해야 될 서류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예. 아마 지금 단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유튜브 보면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예, 실시간 라이브 그대로 띄워두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서 계약할 때 꼭 주의하시고 피해 없도록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 사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주현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